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의 AI 기능을 활용해 대본을 보며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의 프리미어 프로, 환경 설정, 미디어 분석 및 받아쓰기를 클릭합니다. 클립 자동 받아쓰기가 활성화되도록 체크합니다. 가져온 모든 클립 받아쓰기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클립까지 받아쓰기가 되기 때문에 설정에서 시퀀스의 클립만 자동 받아쓰기를 선택합니다. 화자 구분은 출연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선택해야 인물별로 구분해서 텍스트 편집이 가능합니다. 기본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파일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본도 불러와서 싱크를 맞추고 진행하면 가능한데요. 샘플로 동시에 촬영한 2개의 카메라와 오디오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를 맞추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동기화를 클릭하고 오디오 트랙 채널을 클릭해 싱크를 맞춰줍니다. 받아쓰기 기능은 가장 기초가 되는 가편집에서 유용한 기능입니다. 텍스트 패널에 대본 탭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동 받아쓰기로 오디오가 텍스트로 받아쓰기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텍스트 창에서 스피커 1이라고 된 부분을 보면 화자가 현재 1명이라 스피커 1이라고 되어 있지만 화자가 여러 명이라면 스피커 2와 스피커 3처럼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화자 분리를 해두면 나중에 특정 인물의 발언만 골라서 편집하거나 자막 스타일을 다르게 입힐 때 작업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그 다음 할 작업은 무음 구간을 삭제하는 작업인데요. 텍스트 창 상단에 필터 모양을 클릭하고 서치 세팅을 선택합니다. 트랜스크립트 뷰에서 최소 퍼즈 구간을 원하는 시간으로 입력합니다. 너무 짧을 경우 대사와 대사 사이의 호흡마저도 잘릴 수 있으니 너무 짧지 않게 설정합니다. 그 후에 다시 필터를 클릭하고 퍼즈를 선택하면 방금 설정한 이상의 시간 동안 대사가 없는 공간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삭제, 모두 삭제를 누르면 무음 구간이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텍스트를 보며 삭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드래그해서 삭제 단축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서도 해당 부분이 삭제됩니다. 또한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바꾸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하고 잘라내기 단축키를 누르고 붙여넣고 싶은 부분을 클릭한 다음 붙여넣기 단축키를 누르면 해당 부분이 편집이 됩니다. 편집이 다 되면 대본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대본은 바로 말자막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옆에 캡션 만들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이런 창이 뜨면 캡션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캡션이 만들어지면 모두 선택 후에 프로퍼티즈 패널에서 글꼴과 설정 등을 한 번에 조절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본을 보며 가편집을 하면서 편집 시간을 단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로 합쳐진 통파일 영상을 AI가 알아서 컷별로 쪼개주고 모자란 영상 길이는 AI가 알아서 늘려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에 컷이 나누어지지 않은 긴 영상 클립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일일이 보면서 자르는 대신 클립을 우클릭한 뒤 메뉴 중간에 있는 씬 에딧 디텍션을 선택하세요. 창이 뜨면 3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옵션으로 AI가 분석한 지점마다 타임라인의 영상을 실제로 싹둑 잘라줍니다. 두 번째 옵션은 영상을 자르지는 않고 화면이 바뀌는 지점에 마커라는 표시만 해줍니다. 원본 영상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디서 장면이 바뀌는지만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옵션은 분석된 컷들을 프로젝트 패널의 별도의 파일로 차곡차곡 정리해서 폴더로 만들어줍니다. 소스를 따로 관리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저는 편집하기 편하게 첫 번째 항목을 체크하고 하단의 아날리즈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AI가 영상 속 화면 전환을 분석해서 컷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컷을 나누어 추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영상 끝부분이 아주 살짝 모자라서 다음 장면과 연결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AI를 기반으로 한 제너레이티브 익스텐드를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툴박스에서 제너레이티브 익스텐드를 클릭하고 타임라인의 클립 끝부분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배경과 움직임을 분석해 자연스러운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주로 움직임이 크지 않은 배경이나
정적인 인터뷰 영상에서 길이를 1에서 2초 정도 늘릴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말 신기하지만 이 기능이 주의할 점은 현재는 FHD 해상도까지 지원한다는 점과 1에서 2초 정도가 한계라는 점이고 사용할 때마다 어도비 생성형 크레딧이 이 크레딧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꼭 필요한 구간에만 아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여러분의 영상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과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해당 클립을 클릭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효과를 클릭하고 복사 단축키를 누른 뒤에 붙여넣을 클립을 클릭하고 붙여넣기 단축키를 눌러서 효과를 붙여넣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하면서 클립이 잘려지게 되고 특히 색 보정의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미세하게 보정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잘려진 클립을 하나하나 다시 조절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색 보정이나 클립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효과라면 효과를 적용할 때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소스를 클릭하고 해당 부분의 효과를 드래그해서 적용하면 클립이 잘려지더라도 소스에 적용한 효과의 변경값이 일괄적으로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편집을 하기 전 처음 색 보정 등 효과는 소스에 적용하고 편집을 진행하면 나중에 일괄적인 수정이 편리합니다. 그렇게 편집을 다하고 미세한 보정의 경우 기존처럼 소스가 아닌 클립에 효과를 적용해서 최종 보정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편집 시간을 단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러 효과는 화면을 대칭으로 나누어 반사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세로형 영상 제작에도 자주 사용되고 가로형 영상에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 촬영본으로 미러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퀀스 설정을 FHD 세로형으로 만들어주고 가로로 촬영된 FHD 영상을 가져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스케일 값을 조절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펙트 패널에서 미러를 검색해 적용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리플렉션 센터를 클릭하고 뷰어 창에서 위치를 화면의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값을 직접 입력하면 X값을 960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좌우 미러 효과가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리플렉션 앵글을 마이너스 90으로 변경합니다. 미러 효과가 상하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리플렉션 센터의 Y값을 위로 올려서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모션의 포지션과 스케일 값을 조절해서 위치와 크기를 잡아주면 효과 하나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세로형 영상뿐만 아니라 가로형 영상에도 적용해도 좋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영상에서 미러 효과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인드 엣지 효과로 카툰 느낌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나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하면 더 자연스러운 카툰 효과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만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카툰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 영상을 가져옵니다. 저는 드론 풍경과 인물 영상 2개로 만들어 볼게요. 이펙트 패널에서 파인드 엣지를 검색한 뒤에 가져온 첫 번째 클립에 적용해 주세요. 효과를 적용하면 색이 완전히 사라지며 윤곽선만 남게 됩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보면 블렌드 위드 오리지널이라고 보입니다. 이 값을 40에서 70 사이 정도로 조절합니다. 그러면 원색이 조금 살아나며 윤곽선도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인버트를 누르면 윤곽선이 검게 배경은 밝게 되지만 저는 누르지 않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루미트리 컬러를 검색 후에 첫 번째 클립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베이지 코렉션에서 컨트라스트를 20에서 40 사이 정도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180에서 250 사이 정도로 조절합니다.
그러면 색이 조금 더 살아나는데요. 파인드 엣지 효과 때문에 너무 밝아져서 밝기를 조금 낮춰줘야 합니다. 커브 값을 찾고 밝기를 조금 낮춰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 영상에서 윤곽선이 있는 카툰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파인드 엣지를 클릭하고 복사 단축키를 누른 뒤에 두 번째 클립에 적용해주고 첫 번째 클립의 루미트리 컬러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두 번째 클립에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클립을 선택하고 커맨드와 쉬프트를 누르고 위에 트랙으로 복사해줍니다. 첫 번째 트랙의 영상들은 효과를 모두 삭제해줄게요. 그리고 위에 클립에 디졸브 효과를 적용합니다. 디졸브 효과를 2초 정도도 조절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본 영상에서 점차 카툰 느낌으로 변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른 영상에도 카툰 느낌을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너핀 효과를 이용해 텍스트나 영상을 특정 모양에 삽입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소스를 다운받아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모니터에 영상을 삽입해볼게요. 다운받은 영상을 첫 번째 트랙으로 가져오고 삽입하고 싶은 영상을 두 번째 트랙으로 가져옵니다. 길이를 조절해주고 이펙트 패널에서 코너핀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삽입하고 싶은 영상에 적용해주세요. 타임라인에서 삽입하고 싶은 영상을 클릭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보면 코너핀 효과가 보이는데요. 코너핀 효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뷰어 창에서 조금 축소를 해보면 4개의 점이 보입니다. 이 점을 모니터에 맞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은 텍스트입니다. 다운받은 영상을 첫 번째 트랙으로 가져오고 툴 패널에서 텍스트 아이콘을 눌러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는 최대한 화면에 가득 차도록 크게 설정해주세요. 길이를 조절해주고 마찬가지로 코너핀 효과를 적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합성하려는 재질에 따라서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오퍼시티 값을 조금 낮추거나 블렌드 모드를 스크린 또는 오버레이로 설정해서 어색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나 로고도 가능하며 코너핀을 이용하면 특정 모양에 어색하지 않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니어처 효과인 틸트 시프트 효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치 미니어처 장난감처럼 보이는 영상을 SNS나 방송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효과는 간단한 몇 가지 설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소스를 다운받아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먼저 소스 영상은 사람과 차량 등이 작게 보일 정도로 멀리서 촬영된 영상이면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구도일 경우에 더 미니어처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오고 이펙트 패널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검색해서 적용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아래로 내려보면 효과가 보이는데요. 원형을 클릭하고
뷰어 패널에서 사람이 다니는 부분이 선택되도록 지정합니다. 그리고 블러 값을 25 정도 적용하고 인버트를 클릭하고 피더 값을 200 정도로 설정합니다. 이제 색 보정을 해줄 건데요. 이펙트 패널에서 루미트리 컬러를 검색해서 적용합니다. 베이지 코렉션에서 세츄레이션을 130 정도로 올려주고 콘트라스트를 80 정도로 올려줍니다. 하이라이트는 30 정도 올려주고 섀도우는 마이너스 30 정도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풍경보다는 좀 더 모형 도시 같은 느낌으로 보정이 됩니다. 그 후에 속도 단축키를 눌러서 150에서 200 정도로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트에서 포스터라이즈 타임을 검색해서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건 프레임 레이트를 줄여서 끊어지는 느낌을 주는 효과로 기존 30프레임인 영상을 특정 프레임으로 바꿔줍니다. 8에서 12 사이 정도로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니어처 효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만의 영상에서 미니어처 효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부분 확대하는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그너 파일을 이용해도 되지만 모션을 주거나 변형된 원형을 만들 땐 마스크 기능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같이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첫 번째 트랙으로 가져오고 옵션과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위에 트랙으로 복사해줍니다. 복사된 두 번째 트랙에 클립을 클릭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오퍼시티를 찾은 뒤에 원형을 클릭하면 뷰어 창에 이렇게 마스크가 표시됩니다. 원형을 확대하고 싶은 얼굴 위치로 이동시키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 후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마스크 피더 값을 50에서 150 사이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뷰어 창을 보면 정중앙에 앵커 포인트가 표시되는데요.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런 표시가 되면 클릭해서 얼굴의 턱 부분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스케일 값을 조절하게 되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커지게 됩니다. 3초 지점으로 이동해서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체크하고 포지션도 키프레임을 체크합니다. 3초 10프레임 정도에서 스케일 값을 150 정도로 조절하고 위치를 어색하지 않게 조절합니다. 마스크를 클릭하고 위치를 다시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특정 부분이 커지는 효과가 완성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확대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에서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의 AI 기술인 오브젝트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 영상 속 인물만 골라내어 보정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인물을 따라 마스크를 한 땀 한 땀 그리는 노가다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클릭 한 번으로 피사체를 완벽하게 인식해줍니다. 같이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영상을 다운받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으로 걷고 있는 여자가 나오는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배경은 그대로 두고 걷고 있는 인물만 밝게 강조해서 시선을 집중시켜 볼게요. 클립을 선택하고 툴 패널에서 오브젝트 마스크 툴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사람에게 가져가면 자동으로 인물이 선택이 되는데요. 여러 명의 인물이나 사물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물을 선택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확대를 해서 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뒤에 올가미로 부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제외되고 반대로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고 올가미로 선택을 하면 다른 인물이나 사물이 추가로 선택이 됩니다. 처음으로 되돌리기를 하고 인물만 선택한 뒤에
트래커에 이 버튼을 눌러 앞뒤로 트래킹을 해주겠습니다. 트래킹이 되면 자동으로 인물만 잘 마스킹이 되었는데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오브젝트 마스크를 오퍼시티로 내리면 배경이 제거되고 선택된 부분만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마스크를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루미트리 컬러 패널을 열어주고 커브 값을 밝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대상만 밝게 보정이 됩니다. 이질감이 든다면 오브젝트 마스크에서 피더 값을 조금 올려주면 됩니다. 두 번째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달리는 여성이 나오는 영상인데요. 여성을 선택해서 마스킹과 트래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옵션과 쉬프트를 누르고 클립을 세 번째 트랙으로 복사합니다. 위에 복사된 클립은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오브젝트 마스크를 오퍼시티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한 뒤에 크기 등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두 번째 트랙으로 내리면 이렇게 인물과 배경 사이에 텍스트가 넣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을 흑백으로 만들고 핑크색 옷만 더 강조되도록 보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마스킹과 트래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옵션과 쉬프트를 누르고 클립을 두 번째 트랙으로 복사합니다. 잠시 두 번째 트랙이 안 보이도록 꺼줍니다. 아래 클립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마스크에서 인버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인물이 아닌 배경만 선택이 되는데요. 루미트리 컬러 패널을 열어주고 베이지 코렉션에서 세츄레이션을 0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배경이 흑백이 되고 인물만 색상이 보이는데요. 이제 두 번째 트랙이 보이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패널에서 오브젝트 마스크를 오퍼시티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루미트리 컬러 패널에서 커브를 클릭하고 휴 앤 세츄레이션에서 스포이드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색상을 위로 살짝 올려서 색상이 더 강렬해지도록 보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모자이크나 색보정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여러분의 영상을 더 입체적이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컬러 매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촬영 장소와 시간이 같더라도 햇빛의 색이나 여러 요인에 따라 색감이 달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컬러 매치는 아주 간단하게 서로 다른 장면이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색감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같이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소스를 다운받아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다운받은 영상을 타임라인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단의 윈도우 루미트리 컬러를 클릭해서 패널을 열어줍니다. 컬러 휠 앤 매치 항목에 들어가면 컴페어리즌 뷰라는 비교 화면을 켤 수 있습니다. 컴페어리즌 뷰어 창은 컬러 매치가 아니더라도 색감을 비교하고 확인할 때 유용한 창입니다. 이 컴페어리즌 뷰를 이용하면 현재 클립과 타임라인의 다른 장면을 나란히 보면서 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색감의 기준이 되는 영상으로 뷰어 창 아래에 있는 스크롤바를 이동해서 장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색감을 바꿀 영상으로 타임라인을 이동해서 선택할 수 있고 좌우 두 개의 영상이 맞는지 확인했다면 어플라이 매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기준이 되는 영상 색감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인물이 있는 장면이라면 페이스 디텍션 옵션을 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피부톤을 기준으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옵니다. 효과 전후를 비교하고 싶다면 루미트리 컬러의 효과를 클릭해서 온오프를 하며 비교하면 됩니다. 그 후에 색감의 미세 조정은 베이지 코렉션을 클릭해서 조절하면 됩니다.
베이지 코렉션의 컬러 값들을 조절하며 마무리 작업을 하면 색감이 다른 영상도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컬러 매치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색상만 다른 색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해 다른 색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같이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소스를 다운받아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샘플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옵니다. 6초로 영상을 줄여줍니다. 검은 5단에 있는 빨간색만 추출해서 변경을 해볼게요. 상단의 윈도우, 루미트리 컬러를 클릭해서 패널을 열어줍니다. 루메트리 컬러 패널에서 HSL 세컨더리 항목을 열고 스포이드로 5단의 빨간색 영역을 선택합니다. 컬러 앤 그레이 옵션을 켜면 선택된 영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와 세츄레이션, 루미넌스 값을 조절해서 선택 영역을 더 정교하게 맞춰줍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정 부분만 선택하고 싶어도 다른 부분에서 색이 일치하거나 겹치면 같이 선택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특정 부분만 영역을 지정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클릭합니다. 루미트리 컬러가 보이는데요. 여기 원형 또는 사각형을 클릭하고 여유롭게 영역을 지정해준 뒤에 트래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루미트리 컬러 패널로 돌아가면 다른 부분이 제외되고 원하는 부분만 영역이 잘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루미트리 컬러 패널의 아래로 가서 코렉션 영역에서 색상을 바꾸면 끝입니다. 이제 컬러 그레이를 다시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색상이 바뀐 영역의 경계가 어색하다면 디노이즈와 블러 값을 조절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이드에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 걸 클릭해서 뷰어 창에서 확대한 뒤 선택이 안 된 부분을 더 선택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 속 특정 색상만 선택해서 다른 색으로 바꿔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을 더 파랗게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도 루미트리 컬러 패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소스를 다운받아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이 기능은 풍경 영상에서 하늘의 색감을 강조해 영상 분위기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나 꽃 등 영상에서 특정 색상을 더 강조할 때 이용됩니다. 샘플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옵니다. 루미트리 컬러 패널에서 HSL 세컨더리 항목을 열고 플러스가 그려진 스포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뷰어 창에서 하늘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 후에 컬러 그레이 옵션을 켜서 선택된 영역을 확인한 뒤 휴와 세츄레이션, 루미넌스 값을 조정해 하늘 영역만 정확히 잡아줍니다. 이제 코렉션 영역에서 세츄레이션 값을 올려주면 하늘이 더욱 선명한 파란색으로 강조됩니다. 그리고 디노이즈와 블러 값을 조절해 경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색상이 바뀐 영역의 경계가 어색하다면 플러스가 그려진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뷰어 창에서 확대한 뒤 선택이 안 된 부분을 더 선택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보정하면 평범한 풍경도 더욱 시원하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톤을 밝게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도 루미트리 컬러 패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소스를 다운받아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샘플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옵니다. 루메트리 컬러 패널을 클릭합니다. 커브를 클릭해서 항목을 열어줍니다. 휴 vs 루마 곡선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색상 영역의 밝기만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툴을 선택한 다음 피부 영역을 클릭하면 그래프에 포인트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이제 가운데 포인트를 위로 올려주면
피부톤의 밝기만 올라가고 나머지 색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후를 비교해보면 얼굴이 훨씬 화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피부 영역이 너무 좁다면 그래프 좌우를 넓혀주면 되고, 반대로 영역이 너무 넓어서 다른 부분까지 겹친다면 그래프 좌우를 좁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톤이 밝아지면서 색이 옅어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휴 vs 세츄레이션 곡선을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포이드 툴을 선택해서 피부 영역을 클릭하고 가운데 포인트를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밝게 보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굴만 밝게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와 밝기 보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같이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받은 영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옵션과 쉬프트 키를 누르고 위에 트랙으로 복사해줍니다. 아래 트랙은 잠시 꺼둘게요. 위에 트랙을 클릭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오퍼시티의 원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맞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이때 피더 값을 줄 예정이니 얼굴보다 좀 더 크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스크 피더 값을 조금 올려주세요. 이 상태로 마스크 패스의 재생 버튼을 눌러 트래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펙트 패널에서 투 스트립을 검색한 다음 두 번째 트랙에 적용합니다. 커브 값을 클릭하고 중간 부분을 위로 올려 밝게 보정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를 눌러서 세츄레이션 값을 살짝 올려 생기가 돌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 코렉션을 눌러서 템퍼러처를 살짝 올려주고 하이라이트 값도 살짝 올려줍니다. 이제 아래 트랙을 보이게 해준 다음 플레이해보면 얼굴만 밝게 보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얼굴만 밝게 보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의 AI 기능을 활용해 클릭 한 번으로 가로 영상을 세로형 숏폼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영상을 다운받아서 해보셔도 됩니다. 가로로 편집된 영상을 틱톡이나 쇼츠용으로 만들 때 인물을 일일이 화면 중앙으로 옮길 필요 없이 자동 리프레임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편집할 영상을 불러와서 시퀀스를 만들어줍니다. 시퀀스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메뉴 중간에 있는 시퀀스 자동 리프레임을 클릭합니다. 창이 뜨면 이름을 설정하고 대상 조명비를 선택합니다. 쇼츠나 틱톡용이라면 세로 9대 16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 추적 옵션입니다. 일반적인 인터뷰나 브이로그라면 기본을 선택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다면 느린 동작을 선택합니다. 스포츠나 댄스 영상처럼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빠른 동작을 선택해야 AI가 인물을 놓치지 않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AI가 분석을 시작하고 새로 버전의 시퀀스가 새로 생성됩니다. 춤추는 빠른 영상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다가 AI가 인물을 벗어나 배경을 보이는 구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이동합니다. 아래쪽에 생성된 경로 덮어쓰기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이걸 체크해야 AI가 만든 키프레임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구도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만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백스페이스로 지운 뒤에
다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리프레임 기능을 활용해 영상 플랫폼에 맞는 규격을 빠르게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 중인 프로젝트의 소스만 모아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다른 컴퓨터로 옮기거나 협업을 하거나 장기 보관할 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먼저 편집을 마친 프로젝트를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이 창이 바로 프로젝트 파일과 사용된 소스만 모아주는 창입니다. 먼저 현재 시퀀스를 선택합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용된 시퀀스만 백업하려면 체크를 꼭 확인합니다. 리절팅 프로젝트에서는 콜렉트 파일 앤 카피 투 뉴 로케이션을 선택해서 새로운 경로의 파일들이 저장되도록 해줍니다. 경로는 데스티네이션 패스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이 가장 중요한데요. 익스클루드 어뉴즈 클립을 체크하게 되면 프로젝트 창에 추가는 되었지만 시퀀스에 사용하진 않은 파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체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인클루드 오디오 컴펌 파일과 인클루드 프리뷰 파일도 해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OK를 누르면 프리미어가 타임라인에 사용된 소스만 모아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이 폴더 안에는 프로젝트 파일과 필요한 영상, 오디오, 이미지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PC로 옮길 때 이 폴더만 옮기면 바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리미어 프로젝트와 소스 파일을 확실하게 백업하고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PC의 변경이나 다른 작업자의 프로젝트를 받는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임에도 폰트명이 일치하지 않아 폰트의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픽 클립을 하나하나 다시 연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폰트 연결이 끊긴 프로젝트를 열고 상단의 그래픽 앤 타이틀, 리플레이스 폰트 인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연결이 끊긴 폰트들이 표시되는데요. 클릭을 하고 아래 리플레이스먼트 폰트를 클릭해서 해당 폰트를 찾아주거나 다른 폰트로 대체시켜줍니다. 그렇게 모두 설정을 하고 OK를 누르면 방금 설정한 폰트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끊긴 폰트를 특정 폰트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단의 프리미어 프로, 프리퍼런스 그래픽에서 미싱 폰트 리플레이스먼트를 자주 사용하는 폰트로 변경해줍니다. 그러면 폰트 연결이 끊긴 그래픽은 모두 이 폰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폰트만 사용하는 간단한 편집의 경우 더 편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편집 시간을 단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질 저하 없이 출력하고 원하는 용량으로 맞춰 익스포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고 익스포트할 때 화질과 용량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상단의 파일, 익스포트, 미디어를 선택해 익스포트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포맷은 배포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H.264를 선택합니다. 비디오를 클릭해서 설정이 보이게 해준 다음 매치 소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모어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비트레이트 설정이 핵심입니다. 비트레이트 인코딩을 VBR2 패스로 선택합니다. 권장값은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려준 뒤 렌더의 맥시멈 뎁스와 유즈 맥시멈 렌더 퀄리티를 신경 써야 합니다. 렌더의 맥시멈 뎁스는 내부 처리를 더 정밀하게 해서 밴딩 현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10비트 소스나 로그, HDR, 하늘 그라데이션처럼 밴딩이 보일 때 온으로 해두면 좋지만 일반적인 8비트 소스의 경우라면 괜히 렌더링 시간만 늘어날 수 있으므로 5%에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유즈 맥시멈 렌더 퀄리티는 스케일이나 회전 등 해상도 변환이 있을 때 선명도를 올려주는데요. 4K 소스를 FHD로 다운스케일하거나 크게 조정한 경우라면 온으로 체크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런 해상도 변환이 없다면 5%에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익스포트를 클릭하면 화질 저하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용량으로 맞춰서 익스포트하기 위해서는 타겟 비트레이트 값을 조절하면 되는데요. 익스포트 창의 우측 하단을 보면 예상 파일 크기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타겟 비트레이트 값을 조절하면 용량이 바뀝니다. 추가로 오디오도 용량에 영향을 주지만 아주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타겟 비트레이트 값을 조절해가며 예상 출력 용량을 확인하고 익스포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화질 저하는 최소화하거나 원하는 용량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 알파값, 즉 투명 도정모를 포함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배경이 투명하도록 출력해서 바로 영상 위에 올릴 경우 크로마키 제거나 다른 설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길이가 짧으면 괜찮지만 알파값을 포함할 경우 용량이 올라가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로고 또는 배경이 제거된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배경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뷰어 창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트랜스페런시 그리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배경이 없는 알파값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파일, 익스포트,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인 H.264 형식은 알파값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프리셋 옆에 점 3개를 클릭하고 모어 프리셋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새로 나타나는 창에서 알파를 입력합니다. 맥이라면 애플 프로레스 4444 위드 알파, 퀵타임을 추천하며 윈도우라면 고프로 시네폼 RGB 12비트 위드 알파, 퀵타임을 추천합니다. 해당 프리셋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간단하게 알파값이 포함된 영상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편집 시간을 단축시켜 보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